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구조대 김혜원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나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다소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의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 카카오 그룹주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장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식 구조대가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요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원샷, 원킬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 창구도 중요하죠. 노란톡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로지 이 방송 시간에서만 노란톡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예요.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234번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좀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구조대 출발합니다. 네, 우리의 계좌를 구조시켜 주실 JDI의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시장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장이 정말 버거웠다 느껴집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의견 알려주시죠. 네, 금요일의 남자죠. 한 주간의 시장을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예상해드리는 주식구조대의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요일장이 끝났고 또 연휴이기 때문에 HTS 끄고 지금 여행을 가신다든가 모임에 가신다든가 산책을 가신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오랜 기간 그 제도권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침 장 시작에서의 흐름을 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장을 마감하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장을, 그 월의 장을 마감하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시점에 왜 주식을 팔았을까? 왜 샀을까? 그래야지만이 나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 특히 지금 장이 마감한 직후에 이번 주 시장을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상과 전망을 하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 시장뿐만 아니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서 오늘 방송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뿐만 아니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핫 이슈라고 그러죠. 이번 주 시장에서 주요하게 시장을 흔들었던 변수들의 요인들입니다. 뭐 바닥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환율 얘기, 뭐 이번 시장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죠. 증시안정펀드 다음 주에 진입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반도체 대중국 무역 규제, 뭐 북한의 미사일 관련해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유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오랜 시간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매년 10월 초
10일가 되게 되면 북한은 무력 시위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입니다. 무력 시위하는 시즌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하셨던, 몇 년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북한이 의뢰의 10월 초에 미사일을 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의 상대적 약세,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한 흐름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증시안정 펀드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증시안정 펀드라고 하면 과거에는 정부에서 증시 부양책이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정부 주도형의 시장을 받아주는 형태의 그 증시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IMF 이후에 외환 자유화됐고 시장 안정화 정책 진행되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안 펀드라고 해서요. 증권 관련 기관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협회, 예탁원, 증권금융 관련 기관들이 매년 일정 금액씩 납입을 합니다. 부조처럼. 그래서 모여진 자금을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하락할 때 받쳐주는 역할로서의 시장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다음 주에 10월 중순에 증안펀드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주에 증안펀드를 기초로 해서 주식에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에서는 일단 주식을 팔고 다음 주에 사자 하는 분위기로의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대응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 5천억, 전일에도 뭐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진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 시장 내에서 장이 빠질 때는 항상 매파적 발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은 연초에서부터 똑같은 스탠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의 금리를 조정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악재로서 부각이 됩니다.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러한 매파적 발언이 싹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또한 시장에서 특별하게 악재라고 볼 수 없는 내용에서의 진행입니다. 피벗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율과 연동된 흐름입니다. 기존에 달러 강세 현상 진행되었던 이유들은 미국에 자본이 집중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지만 돈은 아래에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진행이 되게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 가면서 전 세계 글로벌리 자산 형태가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벗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호주에서도 최근 4차례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0.5% 진행을 했고 이번 10월에는 0.5에서 0.25로 금리 수준을 낮춰서 인상을 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로의 정책을 수행했던 글로벌 자산 운용 규모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시장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점. 우리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번 주 주간에서의 시장 핫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론, 가장 중요한 바닥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바닥일 것이고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앞으로의 전망치가 나타날지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그림은 올 초에서부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봉의 차트입니다. 올 초에 1월 3일 3,000포인트의 지수 흐름 상황 하에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테이퍼링이었죠. 그동안에 유동성 자산을 시장에 투입했던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3월 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3,000포인트 수준에서 2,700포인트 수준까지 한 단계 하락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 전쟁 이슈는 바로 수그러들었죠. 4월부터 지수는 2,700을 전후로 해서 등락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4, 5, 6, 7 이때의 시장은 그냥 등락이었습니다. 이때 그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자원주들을 움직였고요. 그리고 관련한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때 곡물가도 유가도 최고점을 찍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6월장에서 지수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서 2,30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의 이슈는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5월, 6월, 7월 그리고 9월 금리 인상을 5차례 올해 인상을 했습니다. 3월에 0.25%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에 충격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확장되고 상승하는 국면에서 일정 규모의 금리 인상은 좋은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 유가가 135불까지 올라갔고요. 곡물가가 130불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생산품,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물가의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와이프가 제과점에 갔더니 빵 좋아합니다. 제 처가. 빵값이 뭐 지난월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 체감을 그렇게 못 느꼈지만 기름값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지금 저희 동네가 한 1,700원, 1,600원 중후반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 130불까지 갔을 때 2,200원, 2,300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안정됐죠. 이때 유가, 곡물가 상승을 해서 물가가 불안하다, 너무 급등한다 라는 이슈에 의해서 자이언트 스텝 6월, 7월, 9월 0.75%씩의 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나서 일시적인 반등, 최근의 하락 나왔죠. 최근의 하락은 원인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에서 하락이었을까요? 환율입니다. 최초에 물가 요소를 자극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을 상승에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작동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압박하는 하락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최근까지에서의 흐름, 최근 시장 내에서의 흐름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 달러 강세 현상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반대 상대 통화인 원화 약세가 1,444원까지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2,130포인트 수준까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올해장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올해장은 크게 여러분께 거시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조금 시점을 줄여서 이번 주 장상황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장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2,350포인트 하락 나온 이후에 이번 장은 비교적 3, 4일 정도의 주가 상승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이 올 초 3,000포인트에서부터 빠졌던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 상승이었고 물가 상승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유가와 곡물의 가격입니다. 가격 어떠합니까? 지난 3월의 고점 그리고 6월에 한 차례 더 고점 곡물가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과 6월의 고점 이후에 지금은 유가 80불 중반에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곡물가도 마찬가지로 80불 중반대에서 안정화 흐름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발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평가하면서 한 발 조금 더 나가서 유가, 곡물가 조금 안정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우려 있게 받아들였던 내용이 뭡니까? 잘은 모르지만 시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대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주 13일 목요일 우리 시장으로는 금요일에 반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의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몇 프로 올랐느냐를 판단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4월에 40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 8.5%, 그리고 잠깐 꺾였죠. 8.3%, 8.6%, 9.1%, 8.5%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8.3%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주가가 빠졌던 것은 기대치가 8% 미만이었는데 8.3%가 나왔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떠할까요? 정답 드렸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를 결정하는 원자재 가격의 주가 동향에서의 흐름이 전월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 당연히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 지표의
상황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후반부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시장 들여다볼 때 주시장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원달러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의 상황도 최근에 변화의 환경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도 3.95%에 바닥 찍고 조금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가격과 금리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 꺾이는 흐름이죠. 꺾이되 한 번에 외봉으로 꺾이는 그 상황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목들, 특히 큰 종목들, 대형주뿐만이 아니고요. 금융투자 상품 내에서 이런 그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항상 쌍봉의 모습으로 꺾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그 달러 강세 일시적인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원달러 그래서 한 9원, 10원 정도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우리 시장 견조했습니다. 왜? 시장의 체력이 이젠 악재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잘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쟁 이슈, 핵무기, 미사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이번 주 시장에서 맷집이 좋아져서 그런 악재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흐름이 진행됐다. 그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우리가 예상치 전망치를 해볼 때에도 그래 시장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야.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주시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표가 나와서 데이터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보다도 분위기가 바뀌는 흐름에서 시장이 변화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짧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방법은 공부를 뭐 많이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부를 해서 다 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간 동향, 월간 동향, 연간 동향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복기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저 바둑 좋아합니다. 바둑을 둘 때 내가 많은 그 대국을 둬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바둑을 두어주는 것을 관전해서 나의 실력이 더 늘어나죠. 주식 다 똑같습니다. 복기를 하되 반성이 따라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왜 했을까? 이건 잘못된 거였는데. 그래야지만이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짧은 흐름에서의 지금 장 반등 좀 좋습니다. 다음 주 시장 그럼 어디까지 반등 줄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하수는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수는 매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고점 잘 잡는 사람은 중수라고 합니다. 고수는 끝까지 먹는 사람이 고수라고 합니다. 저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제도권 시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정말 많이 왔습니다. 반대로 투자에 실패한 분들은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각각의 성향과 투자 패턴들이 다르지만 성공하신 또는 성공 투자의 첫걸음은 수익을 확장하는 겁니다. 끝까지 먹는 겁니다. 지금 장이 반등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팔고 싶죠. 왜? 그 전에 하락에 대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습니다. 반등의 목표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흐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금요일장 오늘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복귀입니다. 지금의 장은 지난 2540, 2130, 한 35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펀더멘탈 분석, 흔히 말하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시장 전반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테크니컬 분석이라고 하고 미세한 흐름에서의 내용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2,500 대략 50포인트, 2,100 50포인트 대략 한 350에서 400포인트 빠졌습니다. 주시장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에 대한 0.618, 0.382 조정 법칙이 있습니다. 61.8%가 올라가게 되면 38.2%가 조정을 받게 돼 있고 반대로 61.8%가 조정을 받게 되면 31.8%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50포인트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 30에서 40% 사이의 지수가 대략 어바웃 개념으로 한 40포인트 되겠죠. 그러면 2100, 대략 한 2150포인트에서 우리가 역산해서 수치를 따져보면 2280, 90, 2300 요쯤이 단기 상승 목표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 책 도서관 가서 또는 서점에 가서 많이 찾아보시죠. 첫 장에 나오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뭐 각각의 책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주식을 배우고 공부할 때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시장은 심리적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지지 저항선의 흐름을 항상 만들어가면서 또 지켜가면서 주가와 지수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지 저항선 어렵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영역이지만 지금 장에서는 주가 하락했죠. 하락했으면 이제 저항선을 따져볼 때 어떻게 따지나? 지난 하락 파동에서의 저점이 이번 상승에서의 저항선입니다. 이거 돌파하기 위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에서 또 난해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심리적 저항입니다. 매칭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죠. 피보나치 수열. 저는 문과생이지만 피보나치 수열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사람이. 11, 2, 3, 5, 8, 13. 앞에 두 수를 합쳤을 때 다음 수가 나오는 가장 안정적인. 이 피보나치 수열의 0.618, 0.382 구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노트북의 크기, 안방의 크기, 그리고 캔버스의 크기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다라고 합니다. 이 수열에 의해서 구조화된 비율이 0.618, 0.38이라고 합니다. 38.2%를 조정받게 돼 있죠. 상승치에. 그리고 반등할 때도 38.2%를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의해서 지금의 장의 반등 목표치는 2280에서 2300 언저리, 이때 가면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시장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지수 2240 정도 되죠. 좀 남았죠. 다음 주 구간에서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이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시장 이번 주 전망치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노란 똑방 들어오신 방법들 우리 혜연 MC 통해서 설명 듣고 다음 중요한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님의 마감장 분석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한눈에 봐도 정말 대표님께서 오랜 기간 이 주식시장에 몸담았구나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납득이 가능한 확실한 분석과 판단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전문가님은요, 다음 주 금요일이 돼서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혼자 이 시장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 노란톡 참여를 한다면 대표님과 언제나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노란톡 꼭 참여하셔서요, 정말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란톡 참여 방법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카메라 어플,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1, 2, 3, 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시간 내에서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요. 노란톡에서 대표님과 이 연휴 넘어가서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도 시장을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저는요, 하수도 아니고요, 고수는 정말 되고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불안하다 이야기 나오고요. 그 밖에 성장주들도 불안하다 하니까 저 역시도 덩달아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그 나아가서 다음 시장의 전략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앞서 MC가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악재에 대한 잠깐 메시지를 드렸을 겁니다.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 관련주들, 애플페이 반대 선상에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보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아닌 제가 평가하고 분석해서 관찰한 평가 부분은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소통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래서 정석 투자, 성공 투자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가는 그러한 그 장이 되는 형태의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요 차트는 제가 오늘은 요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너무 내가 많이 푼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풀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첫 방송이고 여러분 금요일 시간에 또 자리에 앉아서 제 방송, 이 방송, 서울경제TV 방송을 애청해 주시기 때문에 팁으로 요거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시장 상황, 예상, 전망, 흐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는 항상 똑같은 패턴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종목이든 시장이든 바닥에 서 있을 때는 바닥인 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르고요. 다들 모릅니다. 바닥인 줄 알면 집 팔아서 주식을 사야죠. 모르는 겁니다. 바닥이나 고점은 지나고 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주시장 주변 상황에서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지표의 개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적 분석에서의 바닥 패턴은 딱 이렇습니다. 두 가지 패턴입니다. 급락, 급등, 완만, 턴. 이게 지난 2019년 7월, 12월 종합지수가 바닥 찍고 터닝 포인트 흐름에서의 이후 상승장이 나타났을 때의 패턴입니다. 급락하고요. 단기 급등하고요. 완만 턴합니다. 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했던 기간 내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이후에 1,400포인트가 주가가 빠진 이후에 1단계 2,400포인트까지 주가 상승을 줬죠. 그리고 나서 7, 8, 9월장에서 등락의 장이었습니다. 이때 그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었죠. 이때의 과정이 두 번째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역헤드 숄더형, 3중 바닥입니다. 우리가 역헤드형 숄더형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를 뒤집어 놓은 게 역헤드 숄더형이고요. 반대로 주가 고점을 찍을 때는 헤드 앤 숄더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을 찍을 때는 이 딱 두 가지 패턴, 약간 변형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공부를 하시면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장은 기간차, 흐름차, 시장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첫 번째의 상황, 급락급등, 완만, 턴의 흐름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힌트 드렸죠. 지수, 피보나치 수열과 지난 저점의 고점이었던 2,300포인트까지 반등을 줄 것이다.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상하시겠죠. 1차 반등, 급락급등, 완만, 2,300의 완만 조정, 턴. 여기까지 가시면 주식 투자에서 지지 않는 게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팁으로 드렸던 내용이고요. 바닥이 되었을 때 시장이 이제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주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락했을 때는. 왜? 주가 하락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옵니다. 40포인트, 50포인트, 70포인트 전 종목 하락입니다. 상승할 때는 5포인트, 10포인트, 20포인트 이건 올라가는데 이건 빠지고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잡기 어렵고 하락이 정말 쉬운 반면에 상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시장을 넓게 펼쳐서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55%의 확률로 상승장이고요. 45%의 확률로 하락장이라고 합니다. 하락은 그만큼 짧고 굵게 오고 상승은 느리지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의 흐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의 시장은 반도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전자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와 같이 줍니다. 네 번째 제약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는 좀 다릅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가 바로 치고 나간 그 자리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왜 2차 전지 다르냐?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LG화학, 삼성, SDI가 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어제 하락을 했죠. 오늘 장 SK이노베이션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동일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의 순서가 달리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은 이 종목을 타겟점으로 잡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업종 대표주 간의 움직임들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최근에 하이닉스가 8만 저점에서 딱 치고 올라가면서 9만 2천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전기전자 중에서 어제 LG이노텍이 딱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후발주들이죠.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핵심주가 아니고 후발주. 이렇게 주가에 움직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만 알아도 내일 장에서 뭐가 움직이겠구나. 그럼 미리 오늘 선추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진행 가능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형주는 딱 올라갈 때 치고 나갈 때 따라잡은 고점입니다. 계단식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한번 딱 치고요. 3, 4일, 2, 3일 옆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딱 칩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잡으면 항상 고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움직일 때가 아니고 내일장을 한 발 앞서서 미리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지만이 대형주 움직임에서의 포착 방법입니다. 소형주는 다릅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야 됩니다. 쭉 올라가기 때문에 소형주는 친다, 따라가는 겁니다. 빠진다, 바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변동성 매매. 대형주는 이렇듯이 미리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패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다음 주 이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한 일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 10월 13일 목요일 우리 장 금요일 반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40년 만에 물가 상승률 최고치 8.5% 지난 4월에 했습니다. 8.3%, 8.6%, 9.1%, 8.5%, 8.3%. 이번 차에 저는 개인적으로 8% 이하로 언더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트리거가 됐죠. 상승 트리거, 촉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물가가 안정되는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은 예상 예측 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근거와 객관적인 논리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했을 때 투자가 진행되면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손실이 나도 손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월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 있죠. 통상적으로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재심을 이제 묻는 건 아니지만 하원 의원과 상원 일부 의원 그리고 주지사 그리고 법관들을 검사들을 이제 뽑는 선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따라서 재신임에 대한 평가가 달리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중간선거에서 기점으로 해서 시장을 좀 부양시킵니다. 왜?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을 조금씩 립 서비스 차원에서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들이 그 재정 담당자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왔죠. 저는 오늘 뉴스 기사 시황에서 나오는 내용과 달리 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12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흐름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환율 금리 어렵죠. 난해합니다. 오랫동안 저 담당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원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딱딱딱 구조화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반복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 계속 하실 것이죠. 뭐 이번 달만 하고 올해만 하고 주식 투자 나 그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나는 주식 투자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라면 금융시장의 원리 구조 형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환율금리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존까지는 환율금리 별거 아니었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재료, 이슈, 신약, 신개발 뭐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주요하게 평가를 했었죠. 하지만 전체 금융시장 큰 흐름을 물줄기를 조정하는 것은 환율과 금리입니다. 저희 방에 오시면 많이 여러분께 반복 학습 그리고 같이 고민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저 10년 걸렸습니다. 이 원리를 구조 해석하는데. 관련 팀장, 해외 업무 팀장, 제가 5년 했는데요. 해외 담당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씩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또 카카오 얘기도 있었죠. 제가 오늘 아침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장 딱 시작점에서 나오더라고요. 9시. 저 뉴스를 잠깐 서치하고요. 아, 이 내용이 아닌데? 왜냐면 기사의 타이틀이 다 부정적입니다. 뭐 최악의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30몇 프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된 건데? 내가 정확히 알려야 되겠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에서 제가 9시 5분이죠. 9시 5분에 딱 5분간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타이핑해서 오탈자도 조금 있을 겁니다. 타이핑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삼성전자의 실적 이번 12억 12조.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전체 연간 단위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28조, 2020년도에 36조, 그리고 2021년도 작년도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52조였습니다. 올해 목표치가 50조입니다. 지난해 52조, 50조.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가 14조씩 냈습니다. 3분기 12조입니다.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조, 40조입니다. 4분기에 10조 이상 날 겁니다. 그럼 예상치 목표치 이상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재고가 늘어난다면 불구하고도 삼성전자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를 제가 장중에 9시 5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타이틀은 전망치 하회 31.7% 하향 부진한 실적의 기사. 제가 판단하는 기준 50도 달성 가능. 결론하여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는 언론에서 나오는 최악 등등의 내용은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제가 평가할 때. 따라서 장 초반 삼성전자에 의한 지수 하락분은 회복 가능 영역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 상황에 맞아 들어가는 시장 상황 연출되기는 했지만 시장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 데이터가 시장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걸 정확하게, 명쾌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능력을 가지셔야지만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노란톡방에 어떻게 입장하시는 방법, 이 절차,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혜연 MC가 이 부분 친절하고 자세하고 상냥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혜연 씨. 네, 시장이 보내는 이 시그널을 제대로 잡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먼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분과 시장을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금요일 하루 이 방송 시간에만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노란톡 참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34 이렇게 4글자 적어서 입력하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노란톡 입장하셔서요. 연휴 지나고 거래가 재개가 됐을 때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을 함께 대응을 해본다면 성공 투자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드시고요. 이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하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참여 방법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원샷 원킬 종목 시간입니다. 저는 대표님을 말렸어요.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말렸는데 이렇게까지 하셔도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죠. 대표님 이 원샷 원킬 종목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그 지점장 생활을 부산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 그리고 서울의 목동에서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지점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거래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과 같았을 때 어떠한 계좌 상태인지 그리고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단위로 해서 지난 해 6월 25일 3,316포인트 고점 찍고 지금 거의 15개월 가까이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유 자산이 있어서 주가가 빠질 때 주식을 사고자 하는 여력 있는 투자자보다는 대부분 주식이 풀로 차 있고요. 그 주식이 풀로 찬 상태 또한 손실률이 20, 30% 손실률로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냥 허탈감, 박탈감 이거 올라가면 내가 가진 주식 안 가는데 이런 박탈감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엄선하고 잘 종목을 분석을 해서 그래, 교체 매매나 또는 그래 조금의 여유 자산인데 이걸 투자해 볼까? 라는 측면. 전체 자산 비중에서 절대 수익률은 손실률은 크게 줄지 않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하면서 배워간다는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는 잘 아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하는 회사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1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탑 클래스입니다.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서울에 또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암동 축구 경기장은 잘 아시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구조물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동 쪽에는 해수 담수화, 그러니까 바닷물을 가져가서 담수로 만드는 이 큰 플랜트를 만든다든가 또는 원유 시추 이런 시추선들을 만드는 건설 회사의 그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 종목의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요? 다시 추론해서 보면 세계 경기가 좋을 때 이 종목에 수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말씀드렸죠. 세계 경기.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축구도 보러 가고요. 그리고 유가가 막 올라가서 유가 올라가면 시추선, 원유 뽑아내는 시추선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사우디에 돈이 쌓이면 물 통해서 사우디는 먹는 물보다도 이 야자수나 그 정원을 관리하는 물을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 탐사 장비도 많이 만들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 종목에 대한 그리고 또는 최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재건 사업입니다. 삼성엔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고 거기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건 산업에 또 투자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우리가 길게 한 20년 가까운 주가 흐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미세하게 작은 봉으로, 분봉으로, 1분봉으로, 틱봉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흐름을 먼저 길게 본 다음에 점 줄여서 흐름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이 주봉, 월봉 많이 보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게 보면 과거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때 주가가 무려 17만 원, 18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무슨 회사가 감자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2002년, 2003년, 2008년까지 중국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 쪽, 사우디 쪽, 그리고 원유 시추 관련해서 굉장히 그 수주가 많았던 때입니다. 지금 주가, 그리고 기업 실적, 그 해당 당시 수준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길고 좀 짧게 흐름을 보겠습니다.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죠.
아직 거래량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세 흐름에서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됩니다. 좀 더 짧게 보겠습니다. 미세하게 제가 가격과 흐름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 판단에 의해서 장중 흐름까지 연동된 주가 상황이 관심 있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금요일장 밖에 나가셔야 되는 분과도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종목 다 공개하고 매매법 다 공개하면 도대체 뭐가 남나요? 제가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종목 하나 오픈한다고 시장 잘할 수 있냐? 아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다. 그럼 뭘 갖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드셔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하거든요. 입장하셔서 한 주 괜히 더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들어오셔서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쏙쏙쏙쏙 뺏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렇게 알차게 50분 함께 달려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교육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면요, 또 한 주 기다렸다가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